면 좀 졸리긴 해요. 근데 저도 알고 있으니까. 예. 나온 거는 일단은 요게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다른 저기 분석을 하실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냥 막 무작정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요 순서대로 하시면 경매 물건도 뭐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경매 물건이 뭐 대단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권리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권리 분석은 사장님이 저 시중에 나오는 권리 분석 책 사셔가지고 대충 보시면 뭐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지? 제가 여기서 뭐 권리 분석 강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패스죠, 뭐. 그죠? 그다음 뭐 기존 임차인이 있냐 없냐 그거는 뭐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법무사한테 돈 주면은 인도명령 신청서 그냥 해주잖아요. 요즘에 300만 원이면 다 해준다고 하더만 소송까지도 해주고 변호사가 요즘 많아지고요 300만 원 주면은 명도소송까지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내용 증명 이런 거 다 포함시켜서 해주니까 그런 거 괜히 공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하시면 좋죠. 그쵸? 예, 공부를 하시면 좋은 거예요. 예,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어떤 땅이 있을 때 이 경매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경매로 나왔을 때 기존에 인허가가 들어간 게 있냐. 그죠? 예, 기존에 이거는 얘 땅은 뭐냐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왜? 없어요. 이거 본수가 여기거든요. 예, 여기인데 아까 이 주인 경매를 보니까 여기 좀 이렇게 산이 까졌죠. 산을 깠다는 거는 뭐예요? 개발행 허가를 신청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산을 무조건 깔 수는 없어요. 목적 사업이 있어야 이게 산을 까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산이 까졌다는 거는 분명히 목적 사업이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시청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필지 안에 인허가가 들어간 게 있냐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요 해당 필지에 인허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일종 소매점으로 인허가가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허가를 분해를 해야 돼요. 맨 위는 건축 허가가 있을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임야니까 산지, 예, 산지 전용 허가가 붙을 테고, 그 다음에 요 필지 안에 만약에 도로를 점용해서 들어갔다고 치면은 도로 점용 허가가 붙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농어촌 공사 땅이면은 농업 목적 외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겠죠. 예, 이게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농업 목적 외 사용 승인 허가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는 예? 공부하셨으니까 건축허가는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예? 못 죽어요? 그 집에 다시 가셔가지고요. 저기 건축허가의 법조문을 쭉 보시면 어떻게 변경됐어요. 경매로 들어갔을 때는 건축허가가 죽어요. 경매로 들어가면. 대신에 착공계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안 죽어요. 네?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이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 규정이 없어요. 예? 죽을 수 있는 얘는 이 건축허가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고 개발행위 허가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취소 규정이 없는 거예요. 예, 없으면 얘는 어떻게 죽이냐면 담당 공무원이
청문회를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 불러들여가지고 목적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따져 물어봐요. 그거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 업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았어요 하고서 가요. 예?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취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다음에 산지에 관련된 거는 산지 같은 경우는 취소 규정이 산지관리법에 있어요. 예, 있어요. 그다음에 도로 조명도 있고 농업 목적의 사용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예? 뭐 어떤 분들은 또 가지고 건축허가에 나머지 얘가 의제가 된 거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넘어가면 나머지 의제 처리된 얘도 전부 다 갈 것이다. 이건 당신의 희망사항인 것 뿐이죠. 근데 대부분 한번 해보면 건축허가 죽으면 나머지 여기 의제 처리되는 게 다 따라오는 거는 맞아요. 따라오는 건 맞는데 이거는 그렇게 접근했다가는 물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저기 세밀하게 좀 따셔야 될 거고. 그리고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개발업자가 멍청하지가 않잖아요. 건축허가가 있고 개발행 허가는 본부지 허가가 있고 도로에 대한 허가가 따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산지에 대한 허가도 따로 있고. 그러면 허가권을 공장망이 그러니까 조성남이 허가를 받았을 때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해요. 얘는 조성남, 얘는 조성남, 얘는 이영자, 예? 얘는 정은주. 이름을 다 따르게 한다고요.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허가권을 도저히 예? 못 가져오게끔 막아버리죠. 이렇게 하지 어떤 놈이 멍청하게 전부 다 조성남이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박아버리지.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 뭐 백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허가권을 갖고 오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뭐 법제처에 이거 맨날 들고 가봐야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론상으로는 멋있는 것 뿐이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시간 날 때 요거를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요 허가권을 이제 어떻게 넘겨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뭐 결론은 뭐냐면 허가를 낼 때 허가의 건원이라는 게 있어요. 건원 혹시 아세요? 건원. 개발행 허가를 신청, 그러니까 일종 소매점을 짓겠다라고 하면 담당 조사가 그럼 너의 정당한 권리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정당한 권리는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지상권이 있잖아요. 그래? 요거를 지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실무에서는 그걸 사용 승낙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질 때 법인이 그죠? 법인이 한 번에 농지를 못 산다며요. 그죠? 못 사니까는 사용 승낙서를 써주고 인허가를 법인 이름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허가가 이제 법인적으로 나면 그때 이제 다시 등기 치는다는 거 아니에요. 요게 따지면은 지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허가 자체를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상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용 승낙서도 있고 등기된 임차권으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많은데 현실적으로 좀 통용되는 거는 99.9999% 사용 승낙서로 써요. 99.9999%로. 그러면 요 사용 승낙서가 채권이잖아요. 예?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해서 소유권이 낙찰을 받으면 얘는 물건인 거고, 그러면 물건하고 채권하고 부딪히면 우리나라의 민법은 물건 지상주의잖아요. 물건 우선주의. 그러니까 물건이 1등인 거죠. 예? 채권은 후순위로 밀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 게 이제 이건데, 이걸 가지고 인허가를 승계를 하느냐. 이론은 가능해요. 이론은 가능한데 요즘에 개발업자 이렇게 멍청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허가 절대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거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 정도만 아시고요.
거의 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화성시청 공무원하고 유선 통화를 해야 돼요. 그죠? 허가가 났냐 안 났냐 전화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를 걸면 개발행 허가 1종 소매점 66-51번은 허가가 났습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은 요 필지가 요 필지인데 실제로 허가 난 거는 여기가 허가 났대요. 그 얘기를 한번 해주면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혹시 이 담당 주사한테 내가 낙찰 받을 건데 낙찰 받으면 개발행 허가권 승계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쪽 담당 주사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쪽 공무원 되게 자신감이 있나봐요. 예, 해준대요. 들어오래요. 예, 해준대요. 그러면 건축허가 이제 건축허가 받은 게 있냐 없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건축 부서에다가 또 전화 걸어야죠. 그때 담당 여자 직원이 번지수 다 대래요. 그거는 이 건축 허가라는 거는 번지 수에 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얘기해 줘야 돼요. 66에 49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없습니다. 66에 50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66에 58 있습니까? 없습니다. 66에 51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66에 57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이거 5번 다 물어본 거예요. 다 물어봤더니 담당 공무원 여자 그 공무원이 말왈 없습니다. 이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고 사업 필지 안에 분묘가 있다면 처리 방법은 뭐가 있냐, 그죠? 여기에 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보진 않았으니까, 그죠? 이런 거는 분묘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됐건 겨울이 됐건 못 찾는 건 똑같이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겨울에 가도 못 찾는 건 똑같이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장 전문 업체가 있어요. 그죠? 사장님 많이 아는 이장 업체 뭐 아세요? 몰라요? 길 가다 보면 그 국도나 지방도에 보면 그 메이저급들은 이장 업체들이 있어요. 화성시 같은 뭐 가야장묘 뭐 이런 있어요. 걔네들한테 물어보시면 무연묘는 얼마고요, 유연묘는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혹시 사업필지 안에 묘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좀 견적 좀 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네가 와가지고 견적을 내주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금액이 나오죠. 예, 그럼 그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표구하고 경사도예요. 혹시 표구하고 경사도 배우셨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표구하고 경사도? 그거는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경사도는 혹시 모르세요?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장님이 표고는 이게 뭐냐면 표고는 그냥 등고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고선. 사장님 필지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기준 표고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기준 표고가 여기다 하면은 요쪽 부분만 개발을 하고 요 기준 표고 이상이잖아요. 요 이상은 개발하지 말아라. 요게 표고. 경사도는 뭐냐면 사장님 필지가 여기잖아요. 이거를 경사도는 복합 경사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면하고 놓고 보면 경사를 잴 때 여기서도 재야 되고 여기서도 재야 되고 여기서도 재야 되고 여기서도 재야 이게 경사될 거 아니에요. 이걸 복합 사면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사면. 복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뭐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토목 측량 설계사무소에다 의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거 표고를 조금 더 제가 뭐 수업 시간이니까 이거는 기초 강의니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디테일하게 할게요. 표고를 잴 때 원래는 산지관리법을 따르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화성시는 산지관리법하고 도시계획 조례를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화성시는 도시계획 조례가 더 강해요. 산지관리법보다. 그래서 그냥 화성시는 기준표고라는 걸 쓰는 거고 산지관리법은 뭐 어떻게 돼 있냐면
사장님 필지가 여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죠? 여기 돼 있으면 이거를 반경 1km를 다 돌려요. 이렇게 반경 1km를 다 돌려. 이렇게 돌려주고요. 여기에 있는 이면 중에 최고 높은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봉우리가, 그죠? 최고 높은 애를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여기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낮잖아요. 이 필지 제일 낮은 애를 놓고 합산을 해서 2분의 1만 개발할 수 있어요. 2분의 1. 자세히 보시면 산 정산부하고 산 밑자락하고 2분의 1로 계산을 해서 그 부분까지만 개발을 하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게 그 시계에서 그 좋은 통역되게 물어봤더니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네가 운전하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에서 일단 내리셔가지고 주변을 뺑 둘러보래요. 뺑 둘러보면 사람의 눈이 나는 건 1km밖에 안 보이잖아요. 거기에 최고 높은 봉우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봉우리의 중간 2분의 1 지점 이하만 개발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된다. 요게 산지관리법의 표고고, 화성시는 그거보다 각 지역마다 기준 표고점을 다 정해놔가지고 그 이상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화성시의 도시계획 조례하고 산지관리법하고 부딪히면 화성시가 월등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이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에서 내리셔가지고 주위를 이렇게 뺑 둘러봐요. 뺑 둘러봐가지고 최고 높은 봉우리 있죠? 거기에 2분의 1 이하. 그죠? 됐죠? 그리고 이게 복합사면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복합사면이라 가지고 요게 요놈이 10m, 여기가 10m를 해서 이거를 전부 이게 매트릭스를 그리는 거예요. 매트릭스를 그려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하단에 경사도가 있잖아요. 경사도가 맞아야 돼요. 저희 화성은 15도거든요. 그 뭐 경기도 광주는 뭐 평균 경사도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거에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는 물건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물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앞대가리는 일단 15도잖아요. 요거. 그죠? 예, 15도. 이 소리가 뭐냐면 여기에 필지가 있는데, 그죠? 얘. 얘는 일단 15도에 맞다는 소리예요. 15도에 맞으니까 문제가 없고, 요거는 인하가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하가 넣었으니까 뭐 문제가 당연히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 애들은 지금 여기 22도로 돼 있잖아요. 그럼 22도니까 얘는 안 된다는 소리죠. 예. 그리고 얘도 지금 1번이 지금 안 되죠. 그쵸? 안 되잖아요. 여기 좀 등고선이 이렇게 얇게 이제 펴져 있잖아요. 그죠? 얘는 14.83도. 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얘하고 얘는 표고하고 경사도가 맞으니까 개발이 가능한 거고, 나머지 얘하고 얘는 안 된다. 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은 요 사업필지에 기반시설이 뭐가 깔려 있느냐 물어보셔야죠. 그리고 현장 가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맑은물 시설과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여기 앞쪽 필지로는 상수도가 산 88도로 해서 100mm 간이 깔려 있고, 요 안에 오수 관로는 현재 지금 지금 공사 중이고, 추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삼천리 담당관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죠? 삼천리. 도시가스는 삼천리잖아요. 그 삼천리에 전화를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좀 부촌 같아가지고 조만간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한번 해봐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중요한 건 뭐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뭐. 그죠? 이거를 봤을 때 첫 번째로는요. 여기 단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가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얘 면적이 지금 거의 3,000평으로 잡고요. 지금 매가가 지금 10억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평당 얼마예요? 예? 33만 원 꼴이죠? 예, 33만 원 꼴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요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요 단가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30만 원인 거죠. 그죠? 그거는 여기 있는 요 아저씨한테 여기 지금 전원주택 토목공사 다 하고 좀 분양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이 아저씨한테 좀 전화를 했더니 너 얼마에 분양했냐 했더니 자기는 200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총 6필지 중에 3필지는 매매가 계약이 됐대요. 그 됐다고 하면은 이게 따지면은 시세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가보시면 토목공사비가 제가 보기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농지조정 부담금은 16만 5천 원 계산하시면 한 40만 원 빼버리면 160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원가가 한 120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마진을 그만큼 붙여 먹어야 되니까 100에서 120 정도에 사셔서 지금 200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형지를 지금 120으로 놓고 봤을 때 예? 우리 사업 필지는 30이잖아요. 그거는 4배 뛰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4배 뛰기 되는 거죠. 그러면 작전을 여기는 일단은 인허가 안 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요게 A 필지고 그 다음에 얘는 인허가가 일부 안 나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요거는 인허가가 안 나고 얘는 인허가 나잖아요. 그거는 얘를 B라고 놓고 봤을 때 A하고 B를 각각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A는 따지면은 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팔면 여기가 200이니까 우리는 20만 원 다운 시켜서 180에 분양을 하면 옆에 있는 아저씨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이것도 룰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금매 던져도 주변 시세가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200에 분양을 하는 애한테 갑자기 150에 분양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적정선에서 맞춰서 분양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잖아요. 얘가 문제면 여기는 지금 용도 지역이 뭐냐면 여기 좀 자연 녹지로 돼 있어요. 자연 녹지고 허가 민원과에다 전화했더니 지금 일종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종 소매점에서 카페가 되죠. 예, 그죠? 휴게 음식점하고 일반 음식점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카페랑 예? 카페나 아니면 식당 이런 걸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 면적이 건축 면적 인허가 받은 게 120평 인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건물이 120평을 받았으면 부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거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다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다 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야가 좀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 나무를 베야죠. 나무를 베려면 이거는 인허가 자체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수정갱신 하시면 돼요. 들어보셨어요? 몹쓸 나무를 뽑아버리고 예? 쓸데있는 나무를 심자. 이게 수정갱신이에요. 이제 요거는 5년 수정갱신이 들어가면 5년 동안은 추가로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원칙적으로 자체가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뽑아버리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예? 뭐야? 뭐 벚꽃 좋아해요? 뭐 편백 좋아해요? 핑크몰이요? 있어요? 하여튼 예, 그거를 갖다 끄시면 돼요. 그럼 수정갱신을 하려면 포클린 와서 나무를 다 뽑아버리잖아요. 뽑아버릴 때 예, 포클린 아저씨한테 티가 안 나게 부지 정리하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해줘요. 그죠? 아니 왜냐면 나무를 뽑아보려면 소나무를 뽑아볼 때
포크레인 와서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에 대해서 파니까 모양이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냥 대충 다지고 나와라.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지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니죠. 그럼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그건 안 되고요. 여기서 카페를 하시고 여기에 뭐 핑크몰인가 뭐 나무가 있다며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산책로를 이렇게 뺑 만들어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서 나무에 공기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원두 막 넣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관리사를 넣으시면 되죠. 관리사. 합법이죠, 뭐. 예. 관리사는 합법이잖아요. 자기 산지에서는 관리사를 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아까 만약에 180에 분양을 한다고 치고요. 여기는 만약에 여기 보면은 이 뷰가 최상급 뷰가 나와요. 여기 지대가 높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가봤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안 가보신 분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여기서 봤을 때 요게 뷰가 그 유명한 논두렁 뷰가 나와요. 예? 논뷰가 나온다고요. 논뷰가. 여기는 안 나오고. 그거는 여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한 2층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밖이 이제 팍 튀는 시야가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보셔가지고 이제 요 가격은 됐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분양을 할까? 그죠? 그러면 요게 면적이 100이라 놓고 보면 여기가 요 면적이 70일 테고 요 면적이 30이다 놓고 보면 그러면 얘 분양가를 150으로 곱하는 거죠. 아니 좋은 거니까 한 180으로 보고 얘는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되는 거니까 공시지가의 한 2배. 2배면 예를 들어서 뭐한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를 합쳐서 평균 단가로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럼 얼마야 돼요? 평균가가 그럼 얼마나 떨어져야 돼요? 150? 예? 150?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면적이 70이라니까. 예? 100? 예? 120?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평균 단가가 180이 아니고 한 70만 원 정도로 떨어져요. 그죠? 예. 왜냐하면 얘가 워낙 면적이 크잖아요. 이게 따지면 이게 보통 이게 가중평균이잖아요. 가중평균. 그 유명한 가중평균. 가중평균을 하면 얘가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면적이 20만 원 놓고 얘를 180 해버리면 가중평균을 하면 이 가격이 180이 아니고 60에서 70으로 떨어진다고요. 그죠? 그래서 60에서 70으로 하면 그러면 이게 광고를 할 때 이거의 이 법면값을 10만원에서 20만원 얘기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걸 가중평균한 값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중개사가 이걸 어떻게 분양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요것만 해도 인허가 받은 필지가 있는데 요것만 해도 180이고 이거는 서비스로 있는 면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예? 이건 공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지 여기 10만 원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사장님은 요거는 요거대로 사시고요 요거는 공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이 단가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말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카페를 한다고 하면은 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향남 아줌마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부터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아스콘 포장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스콘 포장을 하려면 사장님 돈 내고 아스콘 포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게 그 유명한 주민 수건 사업이에요. 주민 수건 사업.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다 동의서를 받아와요. 여기도 다 받고, 여기도 받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포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요 구간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포장이 된 것 같고, 여기가 좀 포장이 좀 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수건사업으로 해서 향남 읍사무소 해가지고 연파 한 장을 돌렸잖아요. 이게 한 20가구의 도장이 찍혀서 들어가 버리면 향남 읍사무소에 있는 읍사무소의 읍장님은 무시 못해요. 예, 무시 못하니까 이제 와서 주민수건사업인데 이걸 왜 아스콘 포장을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스콘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예?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차량이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웬만하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예산이 3, 6, 9, 12로 가거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요. 그러면 1분기 때 신청을 하면 2분기나 3분기 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아스콘이 이제 딱 포장이 되면은 그러면 뭐 아무래도 가치가 좀 더 많이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포인트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기를 수정갱신해서 그 아름다운 나무를 좀 심어 놓고 광고는 그래서 뭐 편백 카페 이렇게 1974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서는 하시면 좀 좋겠죠. 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무를 좀 심어 놓고 정자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아름답게 좀 꾸며 놓으시면은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 가능한 소리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답변이 되셨어요? 아, 좋네요. 예? 네. 좋아요? 예, 이런 걸 원하셨어요? 네, 그렇죠. 상품은 저렇게 해서 카트하면 뭐가 좀 되지 않을까? 대체적인 모르니까 답답했습니다. 아주.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요거 물건 하나 분석을 하려면 제가 일주일 걸려요. 예?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워낙 2개씩, 3개씩 하다 보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이 가서 다 분석을 해서 모르는 거를 거꾸로 질문을 하면 그분이 답변을 해주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은 질문 자체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냥 대충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례인 거죠. 이제 사례는